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기 위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세계 정상급 격투기 무대에 뛰는 선수들인데 타격폼이 왜 이러냐고요?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MMA의 기본 중의 기본인 타격을 못하고도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이 있었으니 그만큼 자신만의 길을 확고하게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격이라는 특정 분야를 떼어놓고 본다면 이들만큼 이상한 선수들이 없는데요. 과연 선천적으로 타격에 재능이 없는 선수들이 종합격투기를 어떻게 해석했고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 무대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정말 세계 8대 불가사의 그 자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타격을 못하는 파이터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서도로입니다. 넘버 7. 데이미안 마이야. 타격을 못하는 파이터 중 그나마 가장 나은 편인 데이미안 마이야. 그는 39전을 치르는 동안 스탠딩 KO는 단 한 채로 거두지 못했으나 와이드먼과 주먹을 섞을 수 있을 만큼 준수한 기본기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마이야의 문제는 상대가 타격 압박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정확도에 비해 스피드와 펀치력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보통은 이런 부분을 테이크다운으로 메꾸지만 완력이 강한 레슬러를 만날 경우 무기력하게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특유의 침착성과 스트레이트 위주의 사우스포 복싱으로 심심찮게 좋은 그림을 그려냈던 마이야. 그는 코빙턴과의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스탠딩에서 보냈으며 임팩트만 붙는다면 KO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야는 타격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음을 평소에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과 상대 모두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14번의 서브미션 승리 중 관절기는 단 한 차례, 나머지는 초크로만 승리를 따냈습니다. 넘버 6. 제이크 실즈. 데이미안 마이야를 그라운드에서 꺾을 정도로 엄청난 그래플링을 자랑하지만 타격만 놓고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제이크 실즈. 끈적끈적한 스타일의 원조격으로 카를로스 콘딧, 로비 라울러, 댄 핸더슨 같은 화끈한 파이터들에게 찬물을 끼얹어버린 그는 매번 KO 직전까지 몰리지만 끝끝내 뒤집어내는 알 수 없는 선수이죠. 지루하게 싸운다고 하여 수면제 파이터로 악명을 떨치던 실즈는 분명 극단적인 그래플러임에도 남들과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격을 테이크다운을 위한 장치가 아닌 순수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세, 임팩트, 스피드는 매우 떨어지지만 뼈대가 단단하고 근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쉴즈만의 좀 이상한 타격이 먹히는 경우가 꽤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그래플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타이론 우들리를 타격으로 이긴 적이 있는데요. 극강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한방 파워를 갖춘 우들리는 조시 코스체, 김동현, 데이미안 마이야 같은 정상급 그래플러들을 제압했으나 태클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원거리 견제에 점수를 빼앗기면서 상당한 졸전 끝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헥터 롬바드 같은 공격적인 선수에게는 허우적대며 고개를 돌릴 만큼 수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쉴즈. 오히려 이런 본능적인 회피 동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주었으니 잔뜩 웅크린 자세에서 상체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파워샷에 걸리더라도 후속타를 피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큰 공격을 자주 허용하는 편임에도 웬만해서는 반전까지 끌고 가는데요. MMA적인 움직임이 조금만 더 개선되었더라면 UFC 챔피언까지도 솔직히 노려볼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넘버 5. 라이언 홀. 타격이 약한 주짓대로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다운, 두 번째는 초창기 시절의 배우둠처럼 들어눕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상대가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홀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여태껏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스탠딩에서의 공백을 발차기로 채움으로써 점수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킥의 목적이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따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홀의 발차기를 보면 극단적인 뒷중심으로 카운터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원거리에서는 킥이, 접근하면 가드 플레이가 기다리기 때문에 같이 킥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주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변형된 이마나리 롤까지 섞어주면서 호시탐탐 하체 관절기를 노리는 홀. 이 무적의 승리 공식은 토프리아에게 깨지고 말았으니
타이밍 캐치와 거리 조절로 빈틈을 만든 다음 파운딩으로 끝장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이언 홀만의 싸움 방식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선수들이 홀과의 경기를 꺼려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데이나 화이트가 유독 홀을 싫어했다는 것. 이로 인해 UFC로 입성한 지 8년이 지났으나 겨우 6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넘버 4. 그레이시 가문. UFC의 시작이자 주짓수를 전 세계에 전파시킨 그레이시 가문은 호이스, 힉슨을 필두로 지금까지 수많은 파이터들을 배출했으나 파이팅 스타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이스의 경우 펀치에서 멀어지기 위해 뒷중심을 사용하며 앞발킥으로 견제하다 킥페인트를 활용하며 달라붙는 전략으로 초창기 UFC를 휩쓸어 버렸죠. 일명 요격 자세로 불리는 이 기술은 그래플링 이해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과거만 하더라도 무적에 가까운 전법이었으나 이종 격투기에서 종합 격투기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웬만해선 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힉슨의 아들이란 간판을 걸고 UFC에 호기롭게 도전했으나 타격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크론 그레이시. 그 밖에도 호일러, 헨조, 호저 등 거의 모든 그레이시들이 비슷한 스타일을 고집했고 주짓수만으로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호이스만큼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자면 그레이시 선수들은 공격력이 부족할 뿐 타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기 때문에 묻지마 태클로 가기보단 타격으로 미끼를 던져주고 이를 낚아채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특히 힉슨 그레이시의 경우 뛰어난 신체 능력과 인자강력을 바탕으로 뒷중심의 호이스와는 사뭇 다른 방식의 운영을 구사하며 전진을 통해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파고드는 방식으로 그레이시 파이팅의 근간을 닦았습니다. 넘버 3. 아오키 시냐. 극단적이고 변칙적인 그래플러 아오키 시냐는 40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탐구하고 있지만 적어도 타격만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아오키는 레슬링, 유도, 주짓수 그 어떤 기술을 써서라도 찰거머리처럼 달라붙거나 그라운드로 데려가기 때문에 스탠딩에서 주먹을 섞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스탠딩이 곧 위기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크리스천 리를 그라운드에서 제압했지만 클린치가 풀어지자마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킥복싱에서 미약한 성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스탠딩이 너무나 불안한 아오키. 야, 그런 그가 킥복싱 시합에 출전한 적이 있으니 바로 오타쿠 파이터로 유명한 나가시마 유이치로와 호남 룰로 맞붙은 것이었습니다. 1라운드는 입식, 2라운드는 MMA로 진행되는 시합에서 베테랑다운 노련미를 발휘하는데요. 공격을 완전히 배제한 채 붙들고 늘어지거나 드롭킥 같은 변칙 공격으로 일부러 넘어지면서 중동 축구 선수들도 울고 갈 침대 격투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킥복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1라운드를 무난하게 통과한 아오키. MMA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플라잉 니킥에 장렬하면서 KO 패배를 당합니다. 이처럼 정점을 찍은 그래플링에 비해 타격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아오키. 그럼에도 그는 극단적인 그래플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분위기 좋은 존 리네커를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넘버 2. 이마나리 마사카즈. 하체 관절기의 달인이자 이마나리 롤의 주인공인 이마나리 마사카즈. 그의 파이팅 스타일은 라이언 홀과 상당히 흡사하며 가끔씩 레슬링을 쓰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이마나리 롤을 남발하거나 그냥 들어눕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배경으로 타격이 무섭고 가드 패스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다는 이마나리. 아오키 시냐와 돈독한 사이인 그는 아오키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다양한 서브미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탠딩에서의 차이점은 아오키는 클린치를 위해 상체를 고정시키는 반면 이마나리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하는 것. 물론 데미지보다는 그라운드로 데려가기 위함이지만 특유의 변칙성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타격을 평가할 수조차 없을 만큼 주먹을 섞는 장면 자체가 없다시피 하며 보통 극단적인 그래플러라 할지라도 테이크다운을 위해 대주면서 들어가거나 견제를 날리기 마련이지만 오직 하체만을 고집하는 이마나리는 패배할지언정 위험거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있는 그는 2019년 권원일 선수를 1라운드 만에 잡아내기도 했는데요. 어느덧 쉰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누구든 꺾을 수 있는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벤 아스크렌. 이보다 더 못할 순 없다.
프로파이터는커녕 일반인보다도 타격을 못하지만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손만 대면 넘어뜨리는 레슬링의 달인. 야, 이제는 진짜 사장되다시피 한 원툴 파이터 벤 아스크렌입니다. 아스크렌은 타격이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펀치를 구사합니다. 복싱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는 엉덩이는 빠져있고 상체는 꼿꼿이 세우는 이상한 자세에서 때린다기보다는 미는 식으로 주먹을 내지르며 수비마저 아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를 붙잡지 못한다면 고스란히 타격을 허용하죠. 그런 아스크렌이 벨라토르와 원챔피언십에서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압도적인 그래플링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맷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로비 라울러에게 고개가 꺾일 만큼 파운딩을 맞았으나 이를 불가사의한 맷집으로 버텨내고 초코 승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비달에게 5초 만에 무너지면서 생애 첫 너크아웃을 경험한 아스크렌. 이후 MMA를 떠난 그는 제이크 폴과의 복싱 매치가 성사. 처음에는 UFC 파이터가 일반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의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깔끔하게 KO 패배를 당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타격을 못하는 파이터로 명성을 굳혔는데요. 이에 대해 아스크렌은 MMA보다는 레슬링이 적성에 맞는다고 밝혔으며 그의 동료들도 증언하길 아스크렌이 타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타격을 못하는 파이터 탑7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선수들의 공통점은 분명 타격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프로로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특정 분야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MMA만의 독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론다 로우지처럼 그래플러가 타격을 고집하면 바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기도 하지만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